안녕하세요. 이번엔 혹이나 커진 자궁으로 출혈 과다 통증 같은 내용이 아닌 희망찬 소식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는 암울한 얼굴로 찾아왔지만 새해 맞이는 기쁘게 하고 계시는 분의 케이스입니다. 33세의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새 신부입니다만 임신을 계획하며 며칠 전 검사한 AMH 수치가 0.8이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근증과 근종까지 있으니 바로 시험관을 하지 않을 거면 동결난자를 생각하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은지라 며칠간 밤잠을 설치다가 달리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내원을 한 분입니다. 신혼생활로 블링블링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동결난자를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나니 내가 뭘 잘못했나? 몸 관리를 못한 게 있었나 싶어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게 있는지 곱씹느라 몇 날 며칠 잠이 안 왔다고 하더군요. 환자분의 슬픔은 공감을 해야 하지만 그 공감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 역시나 살펴야 할 것은 히스토리. 8년 전 집중적인 다이어트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8kg의 체중을 감량해서 47kg로 살을 뺀 후에 갑자기 찾아온 무월경. 당시 산부인과 검진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며 잘 챙겨 먹고 피곤하지 않게 체력 관리하라 라는 말을만 들었습니다. 이후로 체중은 50kg대를 유지하면서 건강 관리를 했고 어찌어찌 시간이 흐르면서 생리 주기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다이어트와 함께 시험 공부를 했는데 감정 기복의 편차가 심해서 신경정신과 처방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수면장애로 인해서 용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신경정신과 처방을 끊지는 못하고 작년까지 7년 정도를 복용했습니다. 3년 전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이후로 생리주기가 28일에서 26일로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는 자궁 근종과 선근증 진단을 받고 8개월간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체중이 다시 늘어났고 늘어난 체중을 또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반복했습니다. 이 히스토리는 다이어트, 불안 수면장애, 업무상 스트레스, 근종과 성근증으로 처방받은 피임약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히스토리에서 난소 기능 저하의 원인을 하나만 꼽을 수 있을까요? 위에 요약된 사항들은 모두 다 난소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단기간에 줄인 체중과 이후 발생한 무월경은 난소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불안 수면장애로도 난소 기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증상 조절 목적으로 복용한 항우울제 계열의 신경정신과 처방 역시 낮은 빈도이지만 월경 이상과 고프롤락틴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용 기간이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요. 근종과 선근증으로 처방받은 피임약은 피임약이 가지는 특성상 배란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난소는 휴지기를 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누적된 데다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었다면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는 종합 선물 세트 정도는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난소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하나하나의 누적된 시간과 상황들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고 설사 한 가지 상황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인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난소 기능이라는 한 가지 목표점으로 집중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했으니 살을 찌우거나 수면장애가 있다고 해서 잠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접근들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몸에 나타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분은 수년간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면서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을 못 자고 추위와 수족 냉증이 심해졌습니다.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잦아졌고 그렇게 피로와 증상이 누적되면 즉각적으로 생리 주기가 빨라지거나 부정출혈이 있었습니다.
모든 원인들을 하나하나 조절해서 원상복귀 시키기엔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다면 현재에서 가장 힘들어 보이는 부분을 하나씩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케이스나 치료 후기와는 상반되게 항상 원인이 중요해요 라고 설파를 하다가 너무 급반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가장 표면적인 치료일 수도 있지만 빙산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우선 수면 위로 드러난 일각이라도 녹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와 수면 불안장애, 근종과 성근증 등 하나하나씩 따져봐도 두세 달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 치료 대상들이라 그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말이죠. 현재 가장 불편한 소화기와 피로감을 우선으로 잡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보자를 소소한 목표로 잡아 한 달, 두 달 치료해 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완전히 뿌리 뽑을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었으니 업무량이나 그때그때의 식사, 생활 요소 등으로 다양한 변수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월경 주기가 짧아지거나 부정 출혈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 주기는 본인의 정상 주기를 되찾았습니다. 동결난자를 하기보다는 업무와 병행하는 학업 일정으로 미뤄왔던 임신 계획을 앞당겨 자연임신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란 과정을 체크하고 임신 시도 날짜를 설명드리며 치료를 지속해 간 지 2주기째. 사이에 코로나 확진도 되어서 고열과 기침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부정출혈 없이 월경 주기를 유지했고 그 다음 주기인 3주기째 월경 이후 배란일에 알려드렸던 임신 시도 날짜에 노력하신 결과로 임신에 성공을 해서 3개월 후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난소기능 저하가 완전히 치료되고 임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난소기능 저하는 치료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산부인과를 가면 저하된 난소기능은 회복 불가능해요 라는 말을 공식화해서 쓰고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의학에서 난소기능 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배란할 수 있는 난자를 가장 최선의 상태로 만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과배란을 통해 난자를 동결할 때에도 자연임신을 시도할 때에도 개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낮은 AMH에서는 숫자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어 하나의 난자라도 제대로 성숙시켜서 배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임신 계획이 있는데 조금 미룰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동결난자를 하거나 나중에 시험관을 하기보다는 현재 치료를 하면서 자연임신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권유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일정을 존중해서 동결난자를 먼저 고려하거나 추후에 시험관을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연 낮았던 AMH가 높아질 수 있나요? 이분의 경우 0.8이었던 AMH가 치료 3개월 차에 1.35로 올랐습니다. 이걸로 AMH를 높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Nope. 이 수치는 일시적이었을 거예요. 만약 시험관이나 동결난자를 시도했다면 이 시점에 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연임신을 선택했었고 임신이 되었던 바로 전 주기에 AMH는 0.95였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긴 하지만 AMH에 비례해서 임신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로 높일 수 있는 AMH 수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난소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 케이스였지만 이 경우 임신이라는 결론을 얻어버리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정리가 되는 상황이니 수박 겉핥기 같은 치료 방법이지만 현재 상태에 집중해서 버티게 만든 것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고 이후에는 마음 편하게 치료 방식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종료가 된 환자분입니다. 치료 접근법이 너무 단순하고 기존에 무수히 반복하던 원인 치료의 원칙과는 달라서 그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 기본기가 없어도 단기 속성 과외를 하는 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라는 변명을 해봅니다. 장미가 만발한 5월에는 건강한 출산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